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64구회 중에서 10번째 구회인 천택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는 천택리의 괴상, 괴명, 고해이, 교훈 등을 지대 배웠습니다. 오늘은 천택리의 상징성, 연계가수, 대표곡, 제목, 리구의 운세를 가진 사람들의 4가지 운세를 배우는 시간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괴사와 상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천택리 구회의 상징성은 예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택리가, 이 리가 밝다, 격다, 이행하다, 예를 이행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상징성을 가진 한국의 트롯 연계가수를 알아봤더니 이미자 가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가수죠. 대표곡은 동백아가씨입니다. 제가 제목은 리구의 품격, 국민가수 이미자 예의 미학이라고 썸네일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천택리와 같은, 즉 이미자가 연계되는 천택리의 이런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천택리 상징성이 예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한답니다. 그래서 시운, 재운, 가정, 건강을 봤을 때 먼저 시운은 어서성진, 순세 입각에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한꺼번에 멀리 나갈 수는 없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운도 그렇게 나옵니다. 재운은 대시이수, 때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파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팔려고 그러더라도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파는 것이지 바로 팔지 말라는 얘기죠.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봤더니 문정엄정입니다. 문 안에 있는 정원을 아주 엄격하게 잘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다음 건강은 소통기혈, 기와 피가 잘 소통이 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갖추고 마음이 차분한 사람들은 보통 기와 피가 잘 소통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가수 이미자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괴사, 상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글이 잘 뜨질 않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목, 리괴의 품격,
국민가수 이미자가 보여준 예의의 미학. 리괴는 예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을 상징하며 지혜와 예절, 따뜻한 기운을 의미하는 고해입니다. 이러한 이 고해의 정신은 단순한 예법을 넘어 사람의 품격과 내면의 우아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의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빛나게 하면서도 주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가수 이미자.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는 품격과 예절의 상징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녀는 한결같이 단아한 태도와 정중한 예를 갖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항상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선이 고운 몸짓과 단아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품격 있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예의였기에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동백아가씨의 동백꽃은 화려하지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피고 집니다. 이미자의 노래 역시 화려한 기교 없이도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리기의 상징성과 닮아 있습니다. 가수 이미자는 노래뿐만 아니라 예의 바르고 단정한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한결같은 품격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리고해와 같은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리고해의 정신으로 이미자의 품격을 돌아보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리고해의 상징성과 이미자의 품격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리괴의 품격, 국민가수 이미자가 보여준 예의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괴사를 한번 볼까요? 괴사. 괴사는 리호미 부질인 형입니다. 리호미 부질인 형.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앞에 괴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괴명하고 이 괴사가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리가 고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사에 포함되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리괴를 포함해서 비괴, 동인괴, 간괴의 4개 괴는 괴명이 생략된 괴사가 나온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리호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호미의 리. 이게 리죠,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밝다, 격다, 이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싣는 신, 그 다음에 신을 싣고 밝다 할 때 밝다라는 뜻이 한자 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는 꼴이죠. 앞에 호자는 알다시피 호랑이 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다. 호랑이 꼬리를 밟다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꼬리는, 호랑이 꼬리는 실제 꼬리가 아니죠. 이건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리호미는. 그래서 우리가 리괴 괴사에서 보는 호미, 즉
호랑이 꼬리는 하늘의 별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뿐만 아니고 천상에서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지상에서처럼 사신으로 나타나죠. 네 개의 신. 우리가 사신이라 하면은 뭐가 있죠? 동방창룡, 동방청룡이라고 하죠. 그죠? 동방청룡, 남방주작. 한번 적어볼까요? 동방청룡, 남방주작, 서방백호, 북방현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동방청룡, 남방주작, 서방백호, 북방현무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도 사신은 자리가 존재하죠. 이 사신은 결국 하늘에서의 사신은 우리가 배웠던 28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 28수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달이 한 달에 공전하는 게 27.31입니까? 이 28수의 별자리는 달의 공전일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 서쪽 하늘에 떠 있는 게 백호죠. 서방 백호입니다. 백호는 하얀 호랑이죠. 그죠? 하얀 호랑이. 호랑이 꼬리가 바로 28수 중에서 서쪽 하늘에 떠 있는 서방 백호의 별무리를 여기서는 리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 칠수, 이 서방 칠수, 서방에 있는 백호, 이 서방 칠수라고 하죠. 그죠? 서쪽에 있는 7개의 별. 이게 서방 백호입니다. 이 서방 칠수, 이 서방 칠수는 호랑이가 자기 꼬리를 쳐다보면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 또는 호랑이가 자기 꼬리를 밟은 사람을 물리기 위해서 쳐다보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리호미, 호랑이 꼬리, 이 꼬리에 해당되는 별 무리는 이 서방 백호 중에서 매일 꼬리분에 있는 규수입니다. 규수. 별 이름이 규수입니다. 이 규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머리를 돌려 꼬리를 쳐다보는 모습이기에 마치 꼬리를 밟은 사람을 물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서방 백호는, 서방 칠수에서 서방 백호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홈이란 이 물상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물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천택리 괴상을 보면은 하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 상고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먼저 하괴태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하괴태. 하괴태에는 바로 백호, 그 다음에 이빨, 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괴태가. 그 다음에 호계를 한번 볼까요? 호계는 2, 3, 4, 5효를 가지고 2, 3, 4효가 내호계가 되고 3, 4, 5효가 외호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 3, 3, 4, 5효, 즉 외호계를 볼까요? 외호계 보면은 이거는 뭘 상징하죠? 음효, 양효, 양효니까 손이죠. 팔개 손입니다. 손,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이 손은 이 태계가 괴상이 상하로 뒤집어진 게 바로
이 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해가 상하로 뒤집으면은 손이 되죠. 제가 주역에서 반대구회가 되는 것은 종구회와 착구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종교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면 괴상이 반대가 되면 뜻도 반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리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그리고 부지리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지리,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괴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부질이니 그거죠. 그죠?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이해를 갖추고 공손하게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면은 결국 형통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리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리홈이를 보면은 이게 하계태에 백호와 이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호랑이 이빨을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무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손에 우리 혹에 보면은 3, 4, 5효로 구성된 외호계를 보면은 여기에는 태와 반대되는 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무는 걸로 되는데 물지 않는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외호계에 송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구회가. 그래서 우리 괴사에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라는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물상으로 볼 때 하계태에는 백호와 이빨이라는 물상이 있다. 그래서 호랑이 이빨로 문다는 것인데 외호계를 봤더니 3, 4, 5 효로 구성된 외호계를 봤더니 손이 나온다. 이 손은 태괴가 반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뜻도 반대가 된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빨로 무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물지 않는다는 괴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괴사를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죠. 위험한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은 그 호랑이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즉 위험한 상황을 예의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대처하면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괴사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택리의 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사. 상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활, 상천하택, 군자이, 변상하, 정민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사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한글로 해보죠. 상활, 상천하택, 리, 그 다음 군자이, 변상하, 정민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 번역을 해볼까요? 상활, 상사에서 말한다.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네 구에다. 군자는 이로써 또는 이것을 보고서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 또는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런 번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활, 상사에서 말한다.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인 것이 네 위의 궤상이다. 그렇죠, 그죠?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입니다. 그대로 궤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사는, 그죠?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인 것이 네 구에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 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사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 상사에서는 위아래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들추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팔괘, 근,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을 보면요, 이 팔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을 상징하는 근, 연못을 상징하는 태, 불을 상징하는 이, 우레를 상징하는 진, 바람을 상징하는 손, 물을 상징하는 감, 산을 상징하는 간,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하늘이죠. 그죠? 가장 높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땅일까요? 물일까요? 연못일까요? 연못은 우리가 땅을 파서 물이 고여있는 게 연못이죠. 이게 가장 높고, 이게 가장 낮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을 하늘로 보고, 가장 낮은 것을 연못으로 봅니다. 우리 이 상천, 하택, 리, 이 부분도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이 네 구에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분별한다 그랬죠.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높고 낮은 것을 분별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상하질서를 도출해낸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팔괘에서 높고 낮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인간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상하질서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위아래가 확실히 정해져야 사람의 마음이 안정됨을 강조했습니다. 즉 상하가 분별해가야 확실히 분별돼야 백성의 뜻이 안정된다 그랬습니다. 또는 백성의 마음이 안정된다 그랬죠. 자, 굳이 백성을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초면에 만난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강하죠. 한국 사람들이 초면에 만나면은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생일을 물어보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증도 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하 질서를 확실하게 확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칭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마음에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와 아래가 확실히 질서가 확립돼야지 대인관계도 대화도 스무드하게 진행이 되는 그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정해져야.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처음에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 저 사람이 나이가 내보다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위아래 변상하, 위와 아래를 분별하는 변상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전하택에서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인 것이 리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을 상징하는 태에는 연못 상징하는 태가 이렇게 그려지죠. 배상한 거죠. 태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면 무당이라는 물상, 무당. 즉, 요 입으로 무당이 하늘과 접신해서 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상괴근은 여기서 무당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무당이 이 태니까 연못을 상징하죠. 그죠? 가장 아래에 있는 무당이 가장 높에 있는 하늘과 접신해서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이 가장 아래 곳에 있는 무당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전하택리 군자이 변상하 정민지 상천하택리 군자이까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왜? 군자이는 딱 정해진 패턴이죠. 군자는 이것을 가지고 또는 군자는 이를 보고서 어쩌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핵심은 요겁니다. 군자이 다음의 변상하 정민지 위아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상하 정민지란 이 괴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과연 물상으로 우리가 변상하 정민지라는 이 상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하계를 보면 하계는 태입니다. 태죠, 그죠? 태. 여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낮은 곳, 우리가 8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연못이라 그랬죠. 예, 가장 낮은 곳.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상은 결정의 따름이라는 물상이 있어요. 우리가 66페이지 물상 지상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그죠? 결정의 따름이라는 것이 이 태의 물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 결정의 따름이라는 것은 이 장사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안정시킨다, 정해준다는 정자가 있죠. 그죠? 여기에 정자가 이 결정에 따른다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정의. 그 다음, 상구의 건을 볼까요? 상구의 건을 보면은 이 건이죠. 그죠? 여기는 가장 높은 곳이랬죠. 제가. 가장 높은 곳. 하늘이니까 가장 높죠. 건은 하늘을 상징하니까요. 그 다음,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물이라는 물이. 이 무리는 여기서는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백성. 민자 있죠. 그죠?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백성으로. 자, 그리고 이제 호계에서 한번 볼까요? 호계.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3, 4, 5 외호계를 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2, 3, 4. 2, 3, 4는 뭐죠? 리고에죠. 리고에. 그죠? 그럼 리고에는 어떤 물상이 있을까요? 이게 2, 3, 4회로 구성된 내호계입니다. 내호계. 내호계의 리고에는 어떤 물상이 있느냐? 이게 분별이라는 물상이에요. 분별. 그리고 뜻이라는 물상, 뜻. 뜻은 바로 지죠. 그죠? 분별은 여기
변자가 나오죠. 분별한데 변자가 나오죠. 변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물상을 가지고 이 상사를 읽어내 볼까요? 자, 상천하택이 리계다.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위아래를 분별하여, 위는 이거죠, 그죠? 이게 위아래 상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한다는 것은 여기 있죠, 그죠?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결정한다, 안정시키다는 여기 있습니다. 결정의 따름이랑 여기 있죠. 네 번째 백성은 물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뜻은 여기에 리계 물상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가지고 상사를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물상으로 상사가 다 해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상사 내용은 우리가 이 상사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써 변상화가 돼야지, 즉 위아래가 분별이 돼야지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지부실간에 실천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변상화, 또 실제로 위아래를 잘 분별해내야지 예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위아래를 잘 분별한 게 바로 예를 지키고 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바가 있는데요. 천택리가 어떻게 되죠? 괴상이 천택리가 되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천택리입니다. 자, 이 천택리인데 이 천택리하고 비슷한 괴상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천택리인데 이 태도 사실은 연못의 물이죠, 그죠? 또 물이란 괴상이 있죠. 8괴 중에 뭡니까? 감이죠. 천수송이 있습니다. 천수송. 우리가 배웠죠. 여섯 번째 고의 이름이 천수송이었죠. 천수송은 이렇게 괴상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천수송입니다. 이 천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택리는 태가 하괴가 되고 천수송은 감이 하괴가 됩니다. 이 차이만 있죠. 이 태는 음효입니까? 양효입니까? 음계입니까? 양계입니까? 이 태괴는요. 음계죠. 왜? 효수가 작은 것이 귀하기 때문에 효 작은 것이 그 괴의 양괴, 음괴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음이 적죠. 이는 음괴입니다. 음괴. 그 다음에 감은 양효가 적습니까? 음효가 적습니까? 양효가 적죠. 그래서 이건 양괴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물은 같은 물이지만 이 연못의 물은 고여 있는 물, 그리고 감괴의 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렇죠? 흐르는 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송괴, 이 송괴를 한번 볼까요? 괴상은 천수송입니다. 그럼 이게 왜 천수송이냐? 이 천수송은 다툼, 소송 이런 뜻이었죠, 그죠? 우리가 여섯 번째 구애를 배울 때 천수송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왜
송이 될 수밖에 없는지. 자, 하늘에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합니다. 흘러갑니다.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 다음에 이 물은, 이 감이 물이니까, 그죠? 물. 자, 중국은 서쪽이 지형이 높을까요? 동쪽이 지형이 높을까요? 그 대답 하시기 전에 우리나라는 동쪽이 지형이 높습니까? 서쪽이 높습니까? 우리는 동쪽이 높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서쪽이 높습니다. 왜? 중국 서쪽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죠. 반대 방향입니다. 하늘의 기는, 즉 해와 달과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물은 서쪽에서 동쪽에 흐르니까 서로 어긋나죠. 그래서 우리가 송계의 상사를 볼 때 천여수 유행이라고, 천여수 유행. 한번 적어볼까요? 천여수 위행이라고 상사에 나옵니다. 이걸 적으면은 천, 여, 수, 그 다음에 위, 행. 즉, 물과 물이 반대로 흐르는 거죠. 물과 물이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계가 나왔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구에는 한번 보니까 가장 높은 것이 위에 있고, 8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위에 있고, 가장 낮은 것이 아래에 배치됨으로써 위와 아래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즉, 위와 아래 질서가 확실히 정해져 버리는 거죠. 이래 되면 예를 지키게 됩니다. 예를 지킨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리교의 핵심 사상이죠. 즉, 예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게 리교의 상징성으로 볼 때 괴상 자체에서 리교에는 예를 지키는 그 괴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다툼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소송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송계는 괴상에서부터 해, 달, 별은 동쪽으로 넘어가고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서로 어긋나 버리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괴상에서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상징성과 연계가수, 대표곡, 썸네일 제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리고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괴사와 상사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괴사와 상사에서 배워야 된 교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그의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우리 다 함께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